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물가가 다 급등하고 있죠. 거의 안 오른 품목, 안 오른 상품, 안 오른 물건이 없다시피 모든 물가들이 다 급등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이 12.9% 하락하였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소식이죠. 주택보증공사 허그에 8월달 건역별 민간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 표인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요. 그래서 핵심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민간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인데요. 2021년 8월달에는 제곱미터당 서울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949만 9천 원 했는데요. 2022년 8월달에는 827만 3천 원으로 해서 무려 마이너스 12.91%를 기록했다는 거죠. 1년 사이에 12.91%나 분양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는데 오히려 민간 아파트, 신축하는 민간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이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7월달과 8월달에 분양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면 2022년 7월달에는 제곱미터당 855만원, 2022년 8월달에는 827만 3천원으로 한 달 사이에 마이너스 3.24%를 기록하였다는 거죠. 이러한 자료를 놓고 보면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데요. 물가, 금리 초급등하는 지금 시기에, 그렇죠.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 그렇죠? 저물가 저금리 시대인데 아파트 분양 가격은 급등하였다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알기 쉽게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4년도에 아파트 평당, 이건 제곱미터 가격이 아니에요. 아파트, 서울 아파트 평당, 한 평당 분양 가격이 2014년도에는 1944만원, 2015년도에는 1833만원, 2016년도에는 2048만원, 2017년도에는 2133만원, 2018년도에는 2188만원. 그래요, 여러분.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 4년 동안 10% 정도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1년당 2.5% 정도 분양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2018년 2월 달부터 2019년 1월 달까지 1년 사이에 2018년도에는 2188만 원이 2019년도에는 2508만 원. 이게 뭡니까? 이게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거의 20% 가까이 상승하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분양 가격이 요 당시에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급등이. 그리고 2020년 4월 달부터 2021년 7월 달까지 이런 데이터를 보면 2020년 4월 달에 2637만 원에서 2021년 7월 달에는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3039만 원. 요거 뭡니까, 여러분? 그렇지. 갑자기 1년 사이에 400만 원이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400만 원.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야, 정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물가가 급등했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에 금리가 초급등했습니까? 저금리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축 아파트 평당 가격 이렇게 급등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와서 물가 상승, 건설 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급등 등등 이런 물가 난리 시국에 그렇죠? 이러한 물가 난리 시국 2022년 8월 달에 서울 아파트 평당 신축 분양 가격이 평당 가격이 2,821만 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야, 정말 이거는 저로서는 왜 과거에, 왜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을 잡지 못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따라서 제가 과거에도 이런 방송을 했죠.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야 된다. 아파트 분양 가격을 잡지 못하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만, 그러니까 핀셋 규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의 강남 일부, 요런 지역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서울 분양가 하락의 의미는요, 첫 번째로 본다면 경기도와 지방, 이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서울이 하락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하락해야죠. 이제 지방도 신규로 짓는 아파트, 분양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신규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분양권, 입주권의 프리미엄, 그래요. 그동안 아파트 분양받고,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 사서, 그렇죠? 이게 다 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신규로 짓는 아파트의 가격, 분양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불안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신규 분양 가격 하락, 분양권, 입주권, 프리미엄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신규 분양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 그렇죠? 구축 아파트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 또한 10년이든 5년이든, 그렇죠? 이런 아파트, 구축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격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신규로 짓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 대비해서 130%, 140%의 가격에 분양을 해도 분양이 잘 돼.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 우리 옆에 짓는 아파트도 이렇게 비싸게 분양하는데 우리 아파트 오래됐지만은 우리 아파트도 매매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평당 분양가가 올라가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 또한 상승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제 신규를 짓고 있는 아파트가 분양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가격도 좀 오를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이처럼 하락하게 된다면 그렇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제가 기존에 있는 방송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 미분양 아파트의 수가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수는 더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면 앞으로 상가, 토지, 수익형 부동산 침체할 것이다. 그래요. 아파트 경기가 좋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상가도 올라가고 토지도 올라가고 수익형 부동산도 더불어서 그렇죠? 더불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이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수도권 있는 아파트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상가, 토지, 수익형 부동산도 침체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